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2019년 12월 16일입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죠. 자,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유튜버라든지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실 건데, 저까지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저는 그렇거나 말거나 저의 전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5회에 걸쳐가지고 주지호님 밴드에서 상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아무 대본 없이 갔어요. 아무 대책 없이 가가지고 그냥 묻는 말에 답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주지호님이 워낙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고, 그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워낙 빠르신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야기를 특히 이제 대본 없이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상가 투자에 대한 실력이 여실없이 나오죠. 그것도 이제 낯선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냥 지도만 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주지호님이 되게 신기하셨고, 회원님들도 재밌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이야기랑,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목적은, 그때 보셨던 회원님들이 만약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다면,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때 모임에서 부산에서 했던 이야기가, 여기 동부 올림픽타운 아파트가 지하철역은 가까이 있고,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상가가 이쪽에 있고 지하철 타러 가는 데는 이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시설이 좀 취약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아파트의 가격이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옛날에가 이쪽을 강북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스카이뷰 잠깐 볼까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요게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데고, 요쪽도 이제 지금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로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요렇게 부르는 동네였는데, 이제 요 지역에 뜬다, 이 지역이 뜨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명부부 한의원 이런데 땅 좀 사보지 그랬느냐, 여기 단독주택이었다면 이거 샀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여명부부 한의원 요 주변에 그 부동산을 하고 중개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물건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 자리나 여명부부 한의원이나 옆에 모모식당 있는 자리를 왜 괜찮다라고 보았냐면, 일단 이 아파트들이 동선이 뒤쪽으로 나갈 요인이 별로 없고 전부 앞쪽으로 나오게 생겼는데, 1059세대, 813세대, 264세대 합해서 2000세대가 이렇게 나오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근린상가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좋겠다라고 한 건데, 아니나 달라 이런 건물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중개를 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제 그때 당시로 이제 이 물건이 굉장히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비쌌던 물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로드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정비 사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꼈죠. 이거 써놨습니다. 그죠?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위험을 느끼니까 팔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생명의 위험을 느낀 이분은 생명의 위험을 느꼈으니까 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았을까요? 당연히 비싸게 팔았을 것입니다. GS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 GS 자이 해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 주변이 기반시설이 좋아질 것이고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가격이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데 좀 어렵죠. 이 동네가 좋아질 거라는 것은 아는데 가격이 종전금액보다 오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이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그 점에서 굉장히 고민스럽죠. 자, 그런데 이분이 위험을 느껴서 파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올린 금액이겠어요? 단독주택지 금액에서 단독주택지 금액을 올렸겠죠. 그죠? 그런데 사신 분은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근생용지로 썼죠. 그죠? 사신 분은 이 자리를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용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상가 용도로, 근생 용도로 적합하다라고 보았고, 이렇게 임대가 잘 되었죠. 그러면 저는 여기 로드뷰 한번 본 적도 없이 지도만 보고 대본의 일자리가 근생용지로 적합하다, 상가 건물 지을 용도로 적합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세대를 보고 알았던 거죠. 강의 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 땅이 다세대 주택 용도로 왜 인기가 없었고 왜 그렇게 팔리지 않았느냐. 땅이 100평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이 점에 대한 설명은 길게 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주님 밴드에서 수강하셨던 분들에게 복습 강의로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은평구에 있는 이 자리입니다. 제 책에 있는 사례이기도 한데 아마 제 책 안 읽으셨을 거니까. 이 물건이 응암 하이빌 오피스텔에 있는 이 자리가 경매가 나왔었습니다. 저 자리 상가가 경매 나왔었죠. 응암동 427에 42번지. 물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응암동이죠. 어이. 427번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이 건물이 통짜로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1층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층이 51.7평이고 상가 면적은 물론 반듯합니다. 반듯하게 생겨 있고요. 경매 나올 당시에 참치집으로 운영 중이었다가 공실이 났던 자리고, 예, 저는 이거 답사도 갔고 뭐 추천됐던 사례였는데 답사를 갔을 때는 이 골목이 깜깜했어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있는 요까지는 괜찮았는데 요쪽에가 정비사업 들어가기 전에 관리처분 직전 단계였거든요. 그러니 요 동네가 이렇게 찌글찌글한 단독 재건축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단독주택지였다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았을 것이고 10년 이상 정비사업주로 지정이 되고 10년 가까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니 얼마나 동네가 직접 배우가 낙후되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권했죠. 왜 권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권했던 겁니다. 자, 공부했던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기 아파트가 1305세대죠. 물론 이 안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들어오겠습니다만은 그건 1305세대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단지 내 상가라면 이쪽에 뭐 1760세대를 이로 빠진다 치더라도 응암역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아파트 사람들은 이제 산 쪽으로 빠지기보단 반대쪽 물건 쪽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1300세대니까 이 주변 세대까지 탈탈 털면 이 라인이 2000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가를 사놓고 시간을 기다렸을 때 이 물건이 상권이 굉장히 좋아질 자리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라인에서 1층에 50평짜리 상가다. 임대를 얼마나 받을까요? 아마 꽤 괜찮게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해운대에서 보셨던 그 2000세대 앞에 있는 근린상가 1층의 마트 자리가 제가 추정하는 월세는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얼마나 될까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 선생님 공실 나지 않나요? 제가 그때도 했던 말인데 여기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플래카드를 하나 붙이면 좋을 것이다. 뭐 주민 생명 위협하는 SK건설 물러가라. 그리고 1층 한바식당 임대 이런 예, 그러면 이제 식당에 만약에 임대를 하면 좋을 것이다. 공사장 인부들에게서 그래서 한바식당으로 공사장 현장 사람들 식당으로 물론 이제 토목공사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식당 임대가 잘 되고 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안쪽에 식당들이 생기죠. 그러면 좀 장사가 좀 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런 식으로 버텨내고 나면은 해뜰날 오죠. 이제 그렇게 될 물건이라고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 강의 때 한 번에 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하필 또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이 나가지고 영상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주지호님 밴드 회원님들에게도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재밌죠? 예. 모든 부동산은요, 상가랑 토지를 알면 엄청 재밌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택 경기라든지 이번처럼 나오는 어떤 그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크게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